혹시 너무 많이 가지려다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본 적은 없으신가요? 더 잘 되려고 애썼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렇게 밤을 새우고 주말을 포기하고 관계를 미루다가 어느 순간 돌아보니 함께 있어야 할 사람들이 멀어져 있었습니다. 더 벌려고 무리했습니다.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남들을 보니 아직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버텼습니다. 그러다 몸이 신호를 보냈고 마음이 지쳐갔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했습니다. 내 것은 아껴도 아이에게는 다 주려고 했습니다. 좋은 것, 필요한 것, 모든 것. 그렇게 모든 걸 쏟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정작 내 인생은 어디 있는지, 나는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는 압니다. 너무 많이 가지려 했다는 것을.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언제 멈춰야 하는지, 어디까지가 적당한지,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모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해서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적어서 더 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있고, 잠잘 곳도 있고, 입을 옷도 있습니다. 예전 세대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더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는 언젠가 부족해질 거라는 불안. 조금만 더 모아두면 안심이 될 거라는 착각. 그래서 우리는 계속 쌓습니다. 돈을, 물건을, 관계를, 명예를. 마치 그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듯이. 하지만 이상한 일입니다. 더 가질수록 불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커집니다. 조금 더 모으면 안심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만큼 모으고 나면 또 다른 불안이 찾아옵니다. 이걸 잃으면 어쩌지?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거 아닐까? 그래서 다시 모읍니다. 끝없이.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비교입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이만큼 가졌는데 나는 이것밖에 없네. 저 집은 저렇게 사는데 우리 집은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되네. 비교하는 순간 기준이 바뀝니다. 내가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갑자기 부족해 보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남의 기준으로 내 삶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족이 사라집니다. 내가 가진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지 못한 것만 보게 됩니다. 이렇게 불안과 비교가 만나면 우리는 멈출 수 없게 됩니다. 조금만 더라는 말이 입버릇이 됩니다. 조금만 더 벌면, 조금만 더 모으면, 조금만 더 이루면 그때는 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조금만 더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것이 보이고 하나를 가지면 또 다른 것이 필요해집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인생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가진 것은 많아졌는데 왜인지 삶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더 피곤해지고 더 불안해집니다. 쌓은 것들을 지키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립니다. 잃을까봐 조마조마하고 더 가지지 못할까봐 초조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가진 것인지, 이것들이 나를 가진 것인지, 내가 소유한 것인지, 내가 소유당한 것인지, 자유로워지려고 가졌던 것들이 오히려 나를 묶어두고 있다는 것을 노자는 오래전에 이미 경고했습니다. 다 가지려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이 말이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더 가지는데 잃는다는 건지, 더 쌓는데 비어진다는 건지. 하지만 삶을 오래 살아본 분들은 압니다. 노자의 이 경고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정확한 관찰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겪어본 현실이었다는 것을. 지금 당신은 무엇을 더 가지려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필요해서입니까?
아니면 불안해서입니까? 그것을 가지면 정말 만족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것이 필요해질 것입니까? 혹시 그것을 붙잡느라 이미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노자의 도덕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가득 차면 그치는 것만 못하다. 짧은 문장이지만 여기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노자는 왜 가득 찬 상태를 경계했을까요? 노자는 자연을 오랫동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자연에서 가득 찬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물이 가득 찬 그릇은 조금만 흔들려도 넘칩니다. 너무 많이 먹은 배는 탈이 납니다. 달이 차면 기울기 시작하고 꽃이 만개하면 곧 집니다. 자연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가득 찬 순간이 바로 무너짐의 시작이라고. 노자는 이것을 그릇에 비유했습니다. 그릇에 물을 붓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안정적입니다. 조금씩 차오르는 물은 그릇 안에 고요히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붓다 보면 어느 순간 물이 가장자리까지 차오릅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부으면 넘칩니다. 그릇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조금씩 채워갈 때는 괜찮습니다. 하나씩 이루고 하나씩 쌓아가는 과정은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욕심이 생깁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렇게 가득 채우려 하는 순간 우리는 위태로워집니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카롭게 벼린 칼날은 오래 갈 수 없다. 이것은 단순히 칼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극단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무엇이든 극한까지 밀어붙이면 그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돈을 예로 들어볼까요? 적당히 모을 때는 안정감을 줍니다.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필요한 것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끝없이 모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목적이 됩니다. 돈을 위해 건강을 희생하고 관계를 포기하고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미룹니다. 그렇게 모은 돈은 많을지 모르지만 정작 그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돈은 가득 찼지만 삶은 텅 비어 있습니다. 노자가 본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소유가 많아질수록 삶은 오히려 복잡해지고 불안정해진다는 것. 가진 것이 많으면 지켜야 할 것도 많아집니다. 잃을까봐 걱정하게 되고 빼앗길까봐 경계하게 됩니다. 더 가지기 위해 시작했던 일이 어느새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한 일로 바뀝니다. 도덕경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많이 쌓으면 반드시 크게 잃는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자연의 법칙이었습니다. 많이 쌓은 것은 무겁습니다. 무거운 것은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너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물건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필요해서 샀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점점 쌓이면서 집은 비좁아집니다. 정작 필요한 것을 찾기도 어려워집니다. 청소하기도 힘들고 이사 가기는 더 힘듭니다. 물건이 나를 편하게 하려고 있는 건지, 내가 물건을 관리하느라 사는 건지 헷갈립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많이 안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관리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관계는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명절 때마다 챙겨야 할 선물, 기억해야 할 경조사, 응대해야 할 연락들. 어느 순간 관계가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노자가 경계한 것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가득 찬 순간. 더 이상 담을 수 없는데도 계속 채우려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균형을 잃습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무너질 수 있는 위태로운 상태가 됩니다. 노자는 이것을 단순히 철학적 개념으로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권력을 끝까지 붙잡으려다 모든 것을 잃는 사람들.
재물을 끝없이 쌓으려다 가족을 잃는 사람들, 명예를 지키려다 자신을 잃는 사람들. 그래서 노자는 말했습니다.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이것은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적당한 지점에서 멈출 줄 알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릇이 8알쯤 찼을 때 거기서 멈출 용기를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8알은 안정적입니다. 조금 흔들려도 넘치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조금 더 담을 수도 있고 필요하면 조금 덜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알을 채우려 하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위태로워집니다. 노자의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덜 가져도 된다는 것, 가득 채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것이 약함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 오히려 그렇게 여유를 둘 때 삶은 더 안정되고 더 자유로워진다는 것. 지금 당신의 그릇은 얼마나 차 있습니까? 혹시 이미 넘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넘칠 듯 위태롭게 차 있는 건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가지려 할 때 우리는 실제로 무엇을 잃게 되는지를. 먼저 돈을 붙잡으려다 잃는 건강입니다. 조금만 더 벌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만 끝내면, 이번 달만 지나면, 내년까지만 버티면. 그렇게 말하면서 밤을 새우고 주말을 반납하고 휴가를 미뤘습니다. 몸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시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조금만 더 하면 돼. 그런데 어느 날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병원에 가고 검사를 받고 진단을 듣습니다.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돈을 벌려고 건강을 담보로 잡았다는 것을. 그렇게 번 돈의 상당 부분을 이제 병원비로 써야 한다는 것을. 아이러니합니다. 건강할 때는 돈이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잃고 나니 그 어떤 돈도 건강만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건강할 때 조금 덜 벌고 조금 더 쉬었다면 지금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후회가 밀려옵니다. 두 번째, 관계를 붙잡으려다 잃는 신뢰입니다. 가까운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그 사람이 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붙잡으려 했습니다. 더 많이 연락하고 더 자주 챙기고 더 많이 베풀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상대가 조금이라도 멀어지려 하면 불안했습니다. 왜 연락이 뜸한지, 왜 만나자는 말이 없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상대의 자유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야 한다고, 나를 우선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관심이라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너무 세게 붙잡으면 상대는 숨이 막힙니다. 자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더 멀어지려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세게 붙잡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뢰가 무너집니다. 이 사람은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구나. 상대는 그렇게 느낍니다. 결국 관계는 끊어집니다. 붙잡으려다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습니다. 진짜 관계는 붙잡는 게 아니라 서로 자유롭게 머무는 것이라는 걸. 너무 늦게. 세 번째, 자식을 붙잡으려다 잃는 거리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좋은 교육, 좋은 환경, 좋은 기회. 내 것은 아껴도 아이에게는 다 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선이 흐려졌습니다. 아이를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아이가 원하는 것인지,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아이의 인생인지, 내 인생의 연장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엄마가 너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아빠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런 말들이 자꾸 나왔습니다. 아이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말수가 줄어들고 집에 있는 시간이 짧아지고 자기 일을 공유하지 않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다 해줬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는지, 왜 대화를 피하는지. 하지만 아이에게는 숨쉴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실수하고, 스스로 배울 기회가 필요했습니다. 부모의 헌신이 아니라 부모의 신뢰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것, 건강한 거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네 번째, 체면을 붙잡으려다 잃는 평안입니다. 남들 앞에서 부족해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잘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애썼습니다.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것을 입고 다녔습니다. 자식 자랑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어디 다녀온 이야기, 무엇을 이룬 이야기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항상 남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볼까? 실수하면 안 됐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됐습니다. 힘들어도 힘든 척하면 안 됐습니다. 체면을 지켜야 했으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 진짜 내가 누군지 모르게 됐습니다. 남들에게 보이는 나와 실제의 나 사이에 간격이 생겼습니다. 그 간격을 메우느라 에너지를 다 썼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들킬지, 언제 무너질지 그 불안이 따라다녔습니다. 노자가 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붙잡으려다 정작 더 소중한 것을 놓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것은 항상 너무 늦은 후라는 것. 지금 돌아보십시오. 당신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것을 붙잡느라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건강입니까? 관계입니까? 평안입니까? 혹시 붙잡고 있는 것보다 놓치고 있는 것이 더 소중한 건 아닙니까? 노자는 말했습니다. 많이 사랑하면 반드시 큰 비용이 든다. 이것은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너무 세게 움켜쥐면 그것을 지키느라 더 많은 것을 잃게 된다는 경고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합니다. 다 가질 수는 없다는 것을, 무언가를 선택하면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덜 붙잡는 것이 더 많이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비운다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는 것이라고,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노자가 말한 비움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자에게 비움은 균형이었습니다.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진 삶을 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가득 차서 넘치려는 그릇에서 조금 덜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였습니다. 무능력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도덕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성인은 자기를 위하지 않기에 도리어 자기를 이룬다. 이 말이 처음에는 모순처럼 들립니다. 자기를 위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기를 이룬다는 건가? 하지만 이것은 깊은 통찰이었습니다. 우리가 자기만을 위할 때 오히려 자기를 잃게 됩니다. 더 가지려고만 할 때 정작 자기 자신을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 내려놓을 때 오히려 자기다움을 찾게 됩니다. 욕심을 비울 때 진짜 필요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족함을 알면 항상 족하다. 이것은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유였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는 것.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는 항상 불만족스러웠을까요? 항상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 부족한 상태를 받아들이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편안해집니다. 더 채워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납니다. 덜 가지면서 오히려 삶이 단단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정리되면 정말 중요한 것이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무엇이 진짜 소중한지 헷갈립니다. 모든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내려놓다 보면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내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돈을 조금 덜 벌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큰 집이 아니어도 편안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아도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아도 건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체면을 다 지키지 않아도 진실한 나로 살 수 있습니다. 비우는 것은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짐을 내려놓으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정리하면 정말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비우는 것은 잃는 게 아니라 본질을 찾는 것입니다. 노자가 살았던 시대는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모두가 더 가지려 했고 더 높이 올라가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졌습니다. 노자는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한 것은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비어 있는 것이라고. 진짜 오래가는 것은 딱딱한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것이라고. 물을 보십시오. 물은 가장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바위도 깎아냅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품습니다. 물은 모양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그릇에도 담깁니다. 노자가 본 지혜는 이것이었습니다. 비어있기에 담을 수 있고 부드럽기에 오래가고 낮기에 높아진다는 것. 우리도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가볍게 살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무엇을 더 쌓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노자가 말한 지혜는 더 많이 가지는 기술이 아니라 언제 멈출 줄 아는 용기였습니다. 그릇이 가득 차기 전에 멈추는 용기.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용기. 남들이 더 가지려 할 때 홀로 내려놓는 용기. 그것이 노자가 말한 도를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조금 내려놓아도, 조금 덜 가져도, 조금 부족해도 그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비워낼 때 우리는 더 가볍게, 더 자유롭게,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더 가지려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때문에 무엇을 잃고 있습니까? 혹시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될 때가 아닙니까?